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를 보면은 참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많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이 저질이 됐을까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아무 말이나 떠들어댈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이념을 가지고 있겠죠. 누군가는 이제 공산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좌경화를 시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퍼트려지지 않으면, 그냥 뭐 지 혼자 머릿속에 망상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그게 지금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대통령의 입이 됐거나 아니면 뭐 언론사의 기사가 됐거나 유튜브가 됐거나 수많은 지금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잘못된 생각이 퍼트려지고 있다라는 거. 그게 문제의 핵심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특히나 가짜뉴스 같은 어떤 형태를 통해 가지고 더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끔 퍼지고 있는 것인데, 저는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굴러가기 위해서라도 이 법치 국가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가짜뉴스에 대해서 이념적으로 좌경화를 시키겠다, 공산주의화를 시키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김어준이 같은 경우도 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까불었다가 지금 뭐 법무부 차원에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고, 실제로 뭐 고발도 이루어지고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뭐 벌금을 때리고 이 정도 수준으로 하면 안 돼요. 그냥 구속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그런데 열린 공간과 더 탐사에 대해 가지고 검찰이 경찰 지금 조사 결과죠, 그렇죠? 경찰 조사 결과 300만 원짜리 정장을 받았다고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송치가 됐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리기 전에, 경사스러운 소식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까지 더 참사라고 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대한민국에 해악을 끼쳤는지 그 내용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하나하나가 진짜 주옥 같고, 하나하나 이 내용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지금 이 순간에도 더 참사를 보고 있는 인간들이 존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인간들한테 후원금을 쏠 수가 있는지, 이거는 진짜 정신병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참사 인간들이 어떤 식으로 대한민국에 해악을 끼쳤는지 보죠.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병적인 집착을 보이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의 집까지 찾아갔던 거는 워낙에 유명하니까 잘 아실 겁니다. 뭐 한동훈 장관에 대한 취지를 한답시고 미행을 했던 거 기억이 나실 거고요. 그리고 또 한동훈 장관에 대해 가지고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그리고 김앤장 변호사 수십 명이 뭐 동원이 돼가지고 강남의 어떤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라고 하는 것도 이게 더 탐사가 퍼뜨렸던 얘기였죠, 그렇죠? 기자로서의 윤리도 아예 그냥 제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나아가 더 참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인간으로서의 윤리도 제로다. 인간답지 않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극명하게 느꼈던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이태원 희생자의 명단을 공개했던 거. 저는 이게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최악의 폐악질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상상을 초월하는 패륜짓거리를 했는데 더 우리한테 충격을 줬던 게 뭐였습니까? 그런 식의 패륜짓거리를 하면서 동시에 뭐까지 했어요? 떡볶이 먹방까지 했던 게 더 참사였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런 더 참사를 보면서 공감을 하고, 그리고 또 심지어 슈퍼챗을 쏘는 인간들은 정신병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그게 딱 맞습니다. 저렇게 이태원 그 희생자들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떡볶이 먹방을 하고 있을 당시에 댓글 반응을 한번 쭉 보십시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 하나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깔깔거리면서 웃고 있는 것이고 더 그냥 막 환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참사를 보는 인간이나 더 참사에 출연하는 인간이 됐거나 같은 수준의 인간들인 것이고, 인간이기를 포기한 그냥 정신병자라고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자로서의 윤리도 제로, 인간으로서의 윤리도 제로, 그리고 최소한 뭔가 방송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시사와 관련된 방송을 하겠다라고 하는 지능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런데 보기에 지능 또한 마찬가지로 제로인 것 같습니다. 일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그 다음에 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여가지고 일강 횟집에서 식사를 했었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더 탐사가 뭐라고 주장을 했습니까? 일광면은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행정구역이다라면서 건진법사 아까 또 뭐 소속이 돼 있는 종단이 일광 조계종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일광이 영어로 바꾸면 선라이즈인데 그게 우길기를 상징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친일적인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일광 횟집을 골라가지고 거기서 밥을 먹었다.
이런 주장을 한다라는 거는 이건 뭐 지능의 문제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서 뭐 열광을 하고 야 맞다 진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친일파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일광회집에서 술을 마시고 그렇게 뭐 회를 먹은 것이다. 저는 참 진짜 이런 거 보면 절망스럽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싹 다 거짓말이었고 다 가짜 뉴스였죠. 일광이라고 하는 그 지역명 자체가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럼 무슨 뭐 조선시대 때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친일파가 되는 거겠습니까? 일간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럼 친일파가 되는 거겠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놀랍고 그리고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한 지역의 사람들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비하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주요 그래도 진보라고 하는 매체가 문제 제기를 똑바로 못한다라는 것도 더 소름이 끼치는 것이죠. 다 똑같은 그냥 수준인 겁니다. MBC가 그렇게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난리를 치는 거에 10분의 1 정도만이라도 저런 걸 비판하면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 지능의 문제고 그리고 이번에 후쿠시마 처리수에 대해 가지고 더 탐사가 주장했던 게 뭐였습니까? 무슨 뭐 일본에서 로비를 해가지고 IAEA 그 뭐 관계자들을 뭐 뇌물을 주고 뭐 포섭했다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근데 이런 어떤 그 이상한 음모론 같은 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무슨 뭐 자료 같은 거는 또 잘 구해와. 그게 이제 뭐 대표적인 음모론자들의 뭐 FBI가 어떻다는데 CIA가 어떻다는데 무슨 뭐 문서의 내용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는데 CIA 글씨는 막 박혀 있는 막 그런 것들을 공개하지 않습니까? 도탄서도 똑같아요. 뭔가 그럴싸하게 일본 뒤에 지금 뭐 말도 저렇게 적혀 있고 그리고 저거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일본 정부가 공개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가짜 뉴스다라는 식으로 외무성이 나서가지고 반박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더탐사가 어떤 식으로 반응합니까? 대화록이 진짜일지는 단정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대화록 등장 인물은 모두 실제하는 인물이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합니다. 아니 당연히 실제하는 인물이겠지. 예를 들어가지고 성재준과 철수가 대화를 나눴다. 대화를 한 적도 없는 대화록이 존재한다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대화록이 진짜냐 가짜냐 그거를 따져야 되는 것이지 성재준이 진짜냐 가짜냐를 따지면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선동을 하는 것인데 저거를 보고서 박수를 치고 막 슈퍼챗을 쏘고 있는 인간들이 수십만 명이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이거는 그래서 뭐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일종의 사회 병리적인 현상으로서 정신병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드디어 그런데 이런 인간들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열린 공간과 더 탐사 멤버들이 300만 원짜리 정장을 받았다가 경찰 조사 결과 송치가 됐다라는 것인데 기가 막힌 내용들입니다. 뭐 강진구를 포함해가지고 300만 원짜리 정장을 주고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영란법 위반이 적용이 된다는 것인데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은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유튜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강진구 등등도 그냥 유튜버죠.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김연아법 같은 게 적용이 안 된단 말이야. 또 기가 막히게 강진구 등등이 집 프라이드가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인터넷 매체로 등록을 해놨습니다. 더 탐사 같은 거를 인터넷 매체로 등록해놨으니까 그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김연아법 적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들 교회 그냥 지들이 지금 넘어간 거지. 뭔가 그러니까 자기들은 유튜버로 취급받기가 싫어. 나는 뭔가 기자 출신이야라고 하는 그 프라이드 때문에 그러면 좀 멀쩡하게 살던가 기자답게 살던가. 그런데 그렇게 프라이드는 있고 기자답게 살지는 않고 뇌물 같은 거를 받아 먹었다라는 지금 논란이 나오니까 김은환법이 적용이 될 수 있다고 경찰도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또 보니까 이거 뭐 준 사람이 또 승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승려한테 또 강진구 등등이 찾아왔대요. 폭로전이 막 시작이 되고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작년 8월 달에 고교 교사인 아내랑 같이 찾아와가지고 옷을 돌려주겠다라고 했는데 자기가 안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받은 게 65만 원짜리 머플러 그것만 돌려받고 나머지 정장 등등은 돌려받지 않았다라고 지금 준 사람이 이렇게 증언하고 앉아 있으니까 명백하게 이거 뭐 빼박인 거 아니겠습니까? 영수증 그리고 그 매장 같은 거는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주고받은 내역도 지금 다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준 사람도 지금 저렇게 증언하고 있고 100% 이거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김연아법이 적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진석 의원한테 이번에 사법부가 판결을 내렸던 거 허위사실 유포를 가지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강진구 등등에 대해 가지고 정진석 의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어떤 잘못된 가짜 뉴스 뭐 그것도 이제 실수다라고 이미 다 사과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라고 한다면은 아직까지도 똑바로 사과하고 있지 않은 강진구 등등 수많은 지금 허위 사실에 대해서 뇌물까지 받아먹었다는 이 인간들에 대해 가지고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